똑같은 시장에 똑같이 창업을 해서 똑같이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소상공인들은 자생력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치킨 매장 수가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루에 정말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저희 집도 그랬고 주위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영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자영업에 대한 자생률을 높이는 방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자생력을 잃어가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임대료도 없고 전기료도 내지 않고 여러 가지 고정에 대한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다면 과연 이게 될까? 저도 의문점을 가졌었는데 이거를 막상 개발을 하고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국내 모듈러 주택이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는 생소했어요. 우리나라의 모듈러 주택은 미리 박스형으로 해서 미리 제작을 해서 그거를 적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모듈러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작은 블럭식으로 미리 제작을 해서 그거를 현장에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현재 우리나라 PC 시장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많은 건축에 적용되고 있어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미리 제작을 해서 그 모듈을 가지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생각해봤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오토 서비스를 대입을 하고자 저희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에 대한 특징은 60평 미만의 콘크리트 모듈러를 가지고 현장에서 짓고 거기에 설계에 오토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 오토 서비스가 필요한 공간, 저희가 그걸 공간을 제공해서 그 오토 서비스가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오토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의 드라이브스루가 오토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미리 예약을 해서 돈을 먼저 지불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물건을 가져오는, 저희는 그런 걸 보고 작은 주택에 작은 상가에 이런 것들을 대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포 건축이라는, 그러니까 스마트 건축이라는 미니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 포항 지진이 일어난 이후로, 포항 지진이나 뭐 저쪽 지진이 많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된 이후로 그 내진에 대해서 많은 법규가 강화되고 있어서 그 일반 단독주택을 짓더라도 내진 설계를 해야 되고 그 구조안전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듈러 건축은 이미 내진 설계와 구조 계산을 다 맞춘 튼튼한 건축물입니다. 모듈러 건축의 장점은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현장 타설 콘크리트보다는 가격은 저렴하고, 뭐 오해가 있어서 다른 분들은 혹시 이게 PC 콘크리트가 더 비싼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가가 확 낮아져서 이 콘크리트 구조보다는 저렴하게 생산이 가능하고요. 이 모듈러로 해서 이게 상부 슬라브랑 하부 슬라브 그리고 기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그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가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장점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드보 콘크리트의 장점은 현장 타설 콘크리트와 달리 그 소비자가 원하는 그 마감을 다, 외장 마감, 내부 마감을 그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창문이 많지만 최근 계획하고 있는 카페는 소비자가
원하시는 게 그 스타코 마감의 하얀 색깔 질감을 원하셔서 스타코 마감으로 해서 좀 막힌 공간이 많이 들어간 그런 것도 있고, 소비자가 원하시는 대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컨테이너 박스랑 비교를 많이 하시려고 합니다. 이 같은 형태의 모듈러라고 생각하시고 컨테이너 박스를 비교하시는데 내진 성능이나 안전성이나 지진이나 모든 면에서 컨테이너 박스랑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건축물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점점 자생력을 잃어가다 보니까 조금만 사업을 하고 6개월 또는 1년 그 이후에는 다시 폐업을 하는 경우들이 대반이거든요. 똑같은 시장에 똑같이 창업을 해서 똑같이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소상공인들은 자생력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자생력을 잃어가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들이 장사를 하면서 임대료도 없고 이분들이 전기료도 내지 않고 또 수도료나 여러 가지 고정에 대한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다면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방법들이 뭐냐면 광고 패널이에요. 지금 강남이나 이런 부분에 되면 대형 패널로 해서 대기업들이 광고를 하고 그 광고 수익을 얻고 있거든요. 홍콩, 방콕도 가보시게 되면 대형 건축물에 LED 패널을 놓고 거의 광고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광고 수익이 어마어마한 수익이 돼요. 그 시스템을 소상공인에게 접해보는 거죠. 소상공인이 하고 있는 자그마한 점포, 거기에 광고 패널을 넣어서 영화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LED 패널을 놓고 그 광고 수익을 얻어서 그분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 돈으로 임대료도 내고 또 전기료도 내고 수도료도 내는 거죠. 이게 좀 되게 이 가능한 일이냐, 말이 되는 얘기냐, LED 패널이 쉽지가 않은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정말 실현화하였고요. 그리고 국립교통부에 지금 현재 완성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반응은 되게 좋았고요. 미니 건축의 이 광고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사실은 현재 건축 시장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광고 수익을 받으면서 좀 더 고정비를 줄이고 그리고 또 임대료라도 덜어드리게 되면 그 자체가 자생력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패널에 대해서 적용은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야외 영화관으로 쓸 수도 있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축제 때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 축제하는 부분들, 또 야외에서 버스커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출력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소상공인들이 5개 정도만 모여도 여기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이 LED 패널로 해서 패널을 5m에 2.5m 정도 되는 대형 패널을 장착하게 되면 한 7,000원에서 8,000만 원 정도 판매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고가품이다 보니까 그거를 임대 방식으로 대여를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건축물에 대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개발자하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양시에서 대전을 오고 가면서 정말 밤늦게까지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개발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과연 이게 될까? 과연 이게 금액이 떨어질 수 있을까? 적용이 될까? 저도 의문점을 가졌었는데 이거를 막상 개발을 하고 틀어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이 기술에 대한 핵심은 바로 LED의 모듈러라고 보시면, 그것이 바로 원가도 절감할 수 있고 좀 더 화질을 더 올릴 수도 있는 방식,